300페이지 점유권. 물권 강론입니다. 앞에까지 물권 총론이었고, 강론은 이제 각 물권 개별적인 특성들만 이제 공부하면 되고, 모든 게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고 한데, 특히 물권 같은 경우는 물권 총론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물권이 변동되는 게 공시와 같이 연결되고, 또 법률행위, 법률규정과 맞물려서 움직이니까 그걸 총론에서 다 배워버리거든요. 이 강론에서는 그 부분을 싹 생략하고 특징적인 것만 합니다. 안 그러면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점유권에 왔으면 점유권은 어떤 공시를 갖고 움직이느냐부터 해서 법률 행위에 의한 점유권 변동, 법률 규정에 의한 점유권 변동하고, 소유권 들어가서 또 소유권의 공시 방법은 뭐냐? 물권 행위에 의한 소유권 변동, 이런 식으로 쭉 해야 되는데, 이걸 물권에서 다 해버렸기 때문에 개별 특성만 보면 되고, 그 총론에 있는 건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그대로. 점유와 점유권을 같이 이렇게 한 건 뭐냐면, 점유 상태만 있으면 점유권이 생겨요, 자동으로. 그럼 점유권의 공시 방법은 뭡니까? 점유죠. 동산하고 똑같죠. 동산이 점유잖아요. 원래 부동산 물권은 등기잖아요. 그 부분이 다르다는 걸 일단은 인식을 하시고, 부동산 물권이지만 점유를 공시로 한다. 그러면 점유권의 이전도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점유권이 이전되죠. 그러면 이 점유가 이전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 예. 277. 자, 현실인도, 직접 이전한 거, 간인도, 이미 가 있는 걸 확정 짓는 거. 이미 점유가 가 있는 거. 이제 내가 물건을 빌려줘서 저 사람이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냥 지금부터 너 소유해. 그러니까 매매해서. 그러면 이미 가 있을 때 확정하는 거. 점유 계정은 그 반대죠. 내가 소유권자로 있는데 이걸 팔았어. 팔고 다시 빌렸어요. 그럼 나는 소유권자의 점유를 하고 있다가 이제 빌린 사람의 점유가 되죠. 이걸 점유 계정이라고 합니다. 간이운도하고 반대죠. 간이운도는 빌렸다가 소유자의 점유가 되는 거고, 점유 계정은 소유자였다가 빌린 사람의 점유가 되는 거고.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 남한테 빌려준 걸 네가 찾아가, 이렇게 이제 양도하는, 요 네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점유권도 마찬가지로 300페이지 다시 와서, 점유권도 마찬가지 네 가지 형태로 점유권이 이전될 겁니다. 그래서 구별 개념, 점유 보조자, 이건 점유자가 아니라 그냥 점유한 사람이 심부름하는 이제 팔다리입니다. 점유자가 아니냐는 뭐가 차이가 나냐면, 점유자는 점유권이 있고, 점유권이 있으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죠. 점유 보호 청구권, 점유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물권적 청구권은 우리 민법에 두 군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점유권에 규정되어 있고 소유권에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구조는 똑같아요.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따라서 점유자냐 아니냐는 이 세 가지 권리를 갖느냐 안 갖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점유 보조자는 이 권리가 없죠. 심부름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현장에서 점유 침탈되면 쫓아가서 회복할 수 있는 자력 구제권은 있습니다. 점유 보조자에게도. 간접 점유, 어떤 법률 관계를 매개로 직접 점유하는 사람을, 점유를 지배하는 사람을 간접 점유라고 합니다.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모두 점유자입니다. 예전에 했으니까 쭉쭉 그냥 넘기면서, 점유 모습, 자주, 타주. 자주 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합니다. 내가 머릿속에 나는 소유자야라고 마음먹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확인할 방법이 없죠. 머리를 쪼개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외형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소유자면 그럼 자주 점유죠. 그런데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이다 그러면 남의 거를 임차한다는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 법률 관계상. 그래서 타주 점유로 보는 겁니다. 임차인이 나는 소유의 의사로 하고 있어,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법률 관계 자체가 타주 점유다. 그래서 302쪽 맨 뒤에 밑줄, 자주 점유인지 여부는 내심 의사가 아닌 외형적 성질에 의해 결정합니다. 넘어가고요. 선의 점유, 악의 점유. 선의라는 거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악의는 알았다고. 그럼 선의가 뭘 몰랐냐는 거죠. 본권이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본권이 있다고 잘못한 거예요. 본권은 소유권 제한 물권을 말하죠. 이 본권들이 있는 줄 알고, 예를 들어서 나
나는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점유한 거. 이게 선의 점유자가 됩니다. 자, 지금 선의 점유냐, 이제 이거는 그 뒤에 내가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점유를 돌려줄 때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 돼요. 악의 점유는 본권이 없는지 알고도 점유하는 것을 말하고, 선의 점유는 추정됩니다. 그래서 깨려는 자가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되고, 다만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그 소유권이 있냐 없냐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그 소송이 한 1년 걸렸어요. 1년 걸렸는데 패소했어요. 패소했으면 나는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냐? 예. 소 제기 때부터 내가 악의 점유자다. 그럼 1년의 시차가 있는 거잖아요. 소송을 1년 했다고 치면. 그럼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길래 이게 중요하냐는 거죠. 만약에 패소한 때부터 악이다. 소 제기부터 악이다. 1년 차이가 나잖아요. 예. 요게 그 뒤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걸 위한 거예요. 이때 이럴 수 있죠. 1년 동안 내가 임대를 나서 막 돈을 얻었어. 예. 돈을 벌었어. 이 돈을 누구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1년 동안 1억을 벌었어. 이 돈을 누구한테 주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선일 때, 악일 때 이 처리 문제가 다르니까. 그게 뒤에 나오는 회복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거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 이거 객관식에 잘 나오잖아요. 왜 이러냐면 소송이 제기되면 좀 알아보라는 거죠.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알아보고 이 소송을 끌고 갈 게 아니라 악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 패소시부터라 그러면 질질 끌면서 여기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 제기되면 좀 알아보고 빨리 이 소송 관계를 정리하라는 겁니다. 자, 선의 점유자는 과실 주치권 딱 뒤에서 할 겁니다. 자, 불법 점유가 되면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 무과실은 다 민법 전체가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과실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됩니다. 점유 효과, 점유 보호 청구권, 예,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근데 소유권하고 다른 게 있었죠. 뭐죠? 둘 다 성격이 비슷해요. 물권적 청구권. 이 물권적 청구권이 없으면 허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물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멸시효도 없는 이 막강 물권적 청구권이 있으니까 물권이지, 이거 없으면 물권은 쓰레기죠. 그냥 쓸모없는 거죠. 이 세 개 때문에 그런데 두 개 규정돼 있죠. 점유권에 규정돼 있고 소유권에 규정돼 있고, 소유권에 규정된 걸 제한물권에 갖다 쓰고 있죠. 그래서 물권 전체에 지금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 건데,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차이. 예, 1년 내에 행사해야 되죠. 점유권은.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법은 1년 안에만 점유보호 청구권을 인정할까? 자, 설명을 드릴게요. 점유권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점유함으로써 생기는 권리입니다. 등기가 아니고. 그러면 점유하는 동안만 있어요. 점유를 잃으면 없어요. 자, 내가 점유를 뺏겼어.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만인의 투쟁이 돼. 점유는 강탈해 오면 그 사람이 점유권자예요. 점유를 잃는 순간 난 점유권자가 아니야. 그러면 이상하잖아. 내가 억울하게 점유를 잃었는데 점유를 찾을 방법이 없어. 그래서 1년 동안은 안 뺏긴 걸로 하자는 거예요. 1년 동안은. 그러니까 점유라는 그 관념적 권리에 법적인 기교를 넣은 거예요. 1년 동안은 점유한 걸로 치자. 그래야 뭐가 정의롭잖아요. 이걸 내가 회복할 기회가 있는 거잖아. 안 그러고 법률에만 집중하면 너 점유 잃었네? 너 점유권자 아니네? 그럼 점유보호 청구권 없네? 이건 의미가 없잖아. 그 부당한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점유보호권을 주되, 그렇지만 또 원래 법리도 무너뜨릴 수 없어. 영원히 줄 수는 없죠. 1년까지 점유한 걸로 치자. 점유 뺏겼어도. 그래서 1년이 있는 겁니다. 점유 효과, 점유보호 청구권, 그냥 점유권 독립성, 별개다. 본권과 별개고, 소송도 별개로 합니다. 소유권 소송에서 소유권자라고 인정받더라도 당연히 점유권도 인정받느냐? 안 그렇습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본권에 기한 소와 점유권에 기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점유권은 혼동이나 소멸시로 소멸하지 않아요. 왜냐? 점유하면 그냥 점유권이 있고 점유가 없으면 점유권이 없는 거지. 예. 혼동 뭐냐면 점유권과 소유권이 같은 사람에게 가면 점유권이 없어지냐? 아니고요. 두 개 다 있는 겁니다. 점유권 어디나 점유만 있으면 붙어 다니는 겁니다. 이 점유권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질적인 애가, 외계인 같은 애가 우리 법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좀 낯설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나름대로 제가 애써 그냥 정리한 게 이 정도예요. 그냥 애써 그걸 좀 오해될 만한 거 빼고 정리한 게 이 정도인 거예요. 점유 승계. 점유는 앞 사람의 점유와 내 점유를 다 합쳐서 주장할 수 있어요. 그 점유 시효 취득을 20년, 나 혼자 20년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사람이 뭐 2년 한 사람, 3년 한 사람, 5년 한 사람 다 합쳐서 내 것까지 20년이 되면 소유권자한테 등기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점유는 이렇게 승계할 수 있는데 다만 승계할 때는 거기에는 하자도 승계하기 때문에 앞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주 점유가 돼야 시효 취득이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5년 동안 점유한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자주 점유가 아니야. 타주 점유야. 그러면 그 사람 거 빼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계산을 하고 다만 기간은 줄어들겠죠. 이렇게 앞에 점유를 내 걸로 주장할 수 있지만 하자도 피할 수 없다. 304 점유 추정. 무과실 빼고 다 추정됩니다. 자주, 선의, 평원, 공연, 계속 다 추정. 그러니까 상대방이 입증해야 돼요. 깨려면. 다만 무과실은 내가 증명해야 됩니다. 자, 오늘의 본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문제 나오면 여기서 다 나오죠. 앞에는 이거 이해하려고 했던 거고. 가나다. 304쪽부터 305까지 가나다. 이래서 어떤 사안이다 그러면 이게 가냐, 나냐, 다냐. 요걸 떠올리셔야 돼요. 요거를. 내가 좀 더 질문 막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사안인지를, 이건 나다, 이건 다다. 아니, 내용까지 가서 맞출 필요도 없어요. 일단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가는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이 과실은 이제 천연 과실도 있고 법정 과실도 있는데 주로 법률적으로는 법정 과실이 문제되는 겁니다. 과실이 뭐죠? 예? 과실의 정의. 천연 과실이 있고 이제 법정 과실이 있잖아요. 천연 과실은 산출물을 말하는 거고, 우리 이제 법정 과실이 중요한 건데 물건의 사용 대가입니다.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한다. 선의 점유자는 그 물건의 사용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임대료를 받는 거, 예, 과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의 점유자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물건이 뭐든 사용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선의, 즉 본권이 있다고 믿은 점유자는 물건의 과실을 취득합니다. 선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과실에 대한 독립된 소유권이 성립한 때고, 천연 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한 때, 법정 과실은 전수일수일 때. 이가 테마상 물건 파트 나중에 시간 나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305쪽 악의, 그러니까 악의 점유. 이건 내가 본권이 없어. 없는 거 알고, 예를 들어 전세권이 나는 없어. 없는데도 알고도 점유하는 것. 지상권이 없어. 없는데도 알고도 점유하는 것. 그 악의 점유, 폭력 점유, 은비, 몰래 점유, 이거 다 마찬가지.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됩니다. 회복자는 이제 주로 소유권자가 될 겁니다. 원래 그 과실이 가야 될 사람한테 반환해야 됩니다. 만약 소비 또는 잘못해서 훼손 수치 못한 과실은 대가 보상. 자, 정리.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 나머지, 그러니까 선의가 아닌 경우에는 반환 또는 손해배상.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약 해제에서는 548조가 적용되는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 회복을 하잖아요, 서로. 회복할 때 그때 금전을 반환할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 이래 돼 있죠. 그게 과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해제에서는 그 조문이 적용되는 거예요.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 그게 이거 선의점자의 과실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서 해결하고 그 나머지 이제 규정이 없는 것들은 여기에 따라서 선의점자는 과실 취득,
나머지는 반환 또는 손해배상. 자, 이게 가가 되겠습니다. 가. 자, 점유자의 잘못으로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점유하고 있다가 이제, 잘못으로, 잘못 없이 된 거 말고요. 잘못으로 훼손된 경우. 자, 이 표. 선의이자 자주 점유자는 현존이익 반환, 나머지는 손해전부. 자, 선의이자죠. 선의 앤드 자주 계속 그러죠. 선의 앤드 자주만 현존이익. 자, 점유자의 잘못으로 훼손됐을 때 책임입니다. 선의 앤드 자주일 때 현존이익, 나머지는 손해전부. 여기 이제 나가 되겠습니다. 자, 다 선악불문 점유자. 과실취득 가는 선의 점유자죠. 다 비용상환은 선악불문. 비용상환 청구권을 갖습니다. 그 목적물에 내가 투입한 비용, 그 다음에 가치를 올린 거. 이거는 왜 선악불문 반환하냐면 부당이득이에요. 저기 소유자한테. 그 부당이득을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선악불문이에요. 부당이득은 선악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 거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불문 비용상환. 이제 비용은 이제 필요비, 유익비가 있습니다. 필요비는 그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들어갈 때 이렇게 필요비고, 유익비는 가치를 상승시킨 거. 그래서 과실 취득했을 때는 통상의 필요비하고는 서로 쌤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익비, 항상 유익비는 이제 선택을 누가 하냐면, 일단은 가치 증가가 있어야 돼요. 가치 증가가 있을 때 증가된 가치와 투입된 비용 중에 상대방이, 회복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점유자도 선택하라면 무조건 큰 거 할 테니까 비용 잔뜩 들여서 청구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주면 안 되고 이제 돈 주는 쪽에서 선택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작은 쪽을 선택하겠죠. 이 비용들은 모두 목적물 자체에 투입됐기 때문에 유치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받을 때까지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유익비는 큰 금액일 경우가 많아서 법원이 원칙적으로는 내가 점유를 줄 때 그때 반환받는데 점유 주고도 나중에 기간을 좀 줘라 이럴 수 있어요. 그때는 유치권 행사를 못 합니다. 유치권은 변제기가 있어야 변제기 때부터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패턴은 똑같아요. 필요비, 유익비. 요거는 그 임대차에서도 마찬가지고 패턴이 똑같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가나다. 예? 이 사안이 가다, 이 사안이 나다, 다다. 요걸 구별 하시는 게, 한 문제, 이거 그냥 한 문제짜리잖아요. 이거 무조건 나오잖아요. 문제를 그냥 풀어봅시다. 307. 다른 거는 다 그냥 넘기셔도 되고, 323번. 자, 점유자의 회복제에 대한 비용 상환 청구권. 자, 가나다 중에 뭐? 다, 예. 일단 다. 요것부터 짚어야 돼요. 다면 선악 불문입니다. 예. 그래서 점유자가 악의인 경우라도 인정됩니다. 이렇게. 자, 다. 자꾸 이 가나다를 구별해야 돼요. 자, 324. 점유자의 잘못으로 목적물이 훼손된 거. 자, 가나다 중에 나죠? 예. 이 위치부터, 지도부터 해야 돼요. 자, 나일 때. 그러니까 점유자의 나일 경우는 잘못으로 훼손된 경우. 선의 점유자는 현존이익만 배상 아니고 선의 앤드 자주일 때, 예. 나는 그 표를 기억하시면 되죠. 왼쪽 위에 부분만 현존이익 배상이니까. 자, 325.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죠. 자, 가나다 중에 다, 예. 선악불문. 점유자는 지출 금액과 가액 증가 중 선택. 점주가 선택한 게 아니죠. 예, 회복자가 선택. 자, 326.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다죠. 예. 목적물 반환 즉시 가능한데 유익비는 법원 허락이 해줄 수 있는 게 큰 금액이 많아서 그래요. 필요비는 다 작아요. 뭐 수도꼭지, 뭐 정부,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유익비는 훨씬 큰 게 많아서 법원이 이제 허락해 줍니다. 자, 320조 선의 점유자가 목적물까지 가죠. 예, 가. 그러면 선의 점유자만 과실 취득하고, 경우 회복자에 대한 통상의 필요비, 예, 요거는 이제 다가 연결된 부분. 통상의 필요비 청구할 수 없다.
330번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은 자동으로 물건이 복귀하죠. 그러면 매수인은 타주 점유가 되죠. 더 이상 소유권자로서 소유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책에서 배울 때는 그 관념이 없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즉각 어떤 느낌이 있어요. 무효? 네, 무효됐지, 취소됐지, 해제됐지 이러는데, 현실에서 보세요. 계약을 하고 무효 문제가 발생하고 회복하는 데까지 그 과정을 보면, 싸웠다가 연락했다가 내용 증명 보냈다가 전화했다가 카페에서 만나서 또 뭐 했다가 소송한다 했다가 하지 말라 했다가 또 소송해서 재판 가다가 못하겠다 했다가 또 재판 결석 한번 하고 뭐 이런 과정입니다. 현실에서는. 그럼 이런 시간들이 쭉 흐르거든요. 그러면 점유했는데 이렇게 무효네? 그럼 회복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현실에서는 그 시간이 흘러버리고 이 시간 동안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건가를 발생하잖아요.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 경우에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거죠. 특히 소송이 걸리면 소송이 뭐 몇 년이 갈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어느 한쪽은 이익을 얻고 있고, 또 어느 한쪽은 여기에 목적물에 이제 훼손이 되는데, 점유자가 최종적인 권리를 갖는다 이러면은 훼손된 거 이걸 또 안 하면 되는데, 소송이 딱 결과 났는데 내가 그동안 점유한 게 잘못됐네 하고 됐을 때 이 수많은 그 사이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또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이제 원칙을 마련해 놓고 요거에 따라 하라고 하고, 미리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행동을 정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내가 이거를 반환하거나 손해배상을 할 것 같다. 그럼 좀 조심해서 이거 좀 다룰 수도 있잖아요. 이게 내가 점유하고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좀 조심해서 다룰 수도 있고. 그래서 요 세 가지. 과실도 누가 취득할 건가? 그 사이에 얻은 사용 대가를 누구 몫이냐? 그럼 내가 가져갈 건가? 저쪽이 가져갈 건가? 그런데 소송으로 만약에 했다. 그럼 소송은 소재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죠. 아까 보셨듯이. 그러면 과실수취권이 없는 겁니다. 소재기가 돼서 패소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렇잖아요. 소송이 아닌 바깥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 선의 기간이 길어지니까 거기선 내가 과실수취권을 갖는데, 소송일 때는 또 달라지고, 그 문제를 한 단계 더 어렵게 낼 것 같으면, 자, A가 B한테 그 소송을 해서 이제 소유권 반환 청구를 했다 해서 나중에 1년 뒤에 저쪽에서 승소를 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뭐 임대료를 얼마를 뭐 얻었는데 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저쪽이 뭐 이런 식으로 내는데, 이게 결국 그냥 이거잖아요.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요 얘기잖아요. 요거를 그냥 이렇게 포장을 해서 사례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막 여기 1년 동안 소송하다 보니까 여기 막 부서지고 지붕에 물이 새고 막 이래 됐어. 그럼 나중에 승소해서 들어왔더니 완전 그 폐가가 돼 있어. 폐가가. 이거 어떻게 할 건가. 나중에 보니까 소송해서 질 것 같으니까 막 쓴 거지, 이제 막. 그러면 손해배상을 어디까지 할 건가. 그때 따지는 게 이 사람이 선의이면서 자주일 때는 다 물어내라고 하기는 좀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성실하게 있다 나갔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 타주 점유다. 마음에 이미 이거는 내 거 아니라는 느낌으로 막 그렇게 험하게 썼다. 그러면 손해 전체 물어줘야죠. 그 다음에 악의 점유. 물어줘야죠, 전체. 근데 이건 내 걸로 믿고 소유 의사로 이렇게 썼을 때는 그걸로 얻은 이익만 물어주고 전체 손해를 매기는 건 좀 어렵다. 이렇게 된 거고. 비용은 당연히 이제 부당이득이니까 잘 관리하고 여기에 뭐 또 바닥을 대리석으로 바꿔놓고 막 이랬네. 전등도 좋은 거로 해놓고. 이거는 내가 해도 돈 되는 거니까 투입 비용이나 또 집값도 올랐어 또. 그러니까 그 중에 적은 걸로 선택하겠죠. 물어주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라.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점유권에서는.